안녕하세요. 반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진행했던 고객관리 CRM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2.0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 CRM에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차트가 새로 등록이 됐고, 알림 메시지 부분들이 표시되는 페이지들이 상단 부분에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고객 분류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캘린더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이 캘린더 부분은 그룹별, 월별 구분되어져 있으며 전체 캘린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앞서 템플릿에는 다음 연락 일정 부분들이 캘린더에 표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캘린더에 추가가 돼서 보여지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제부터 각각 기능들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달라진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현재 제가 차트 유형, 도형 유형을 원형으로 해놨습니다. 도넛 모양이죠. 막대 그래프로 하고 싶은 분들, 가로형, 그 다음에 꺾은 선 부분, 이렇게 총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표시 대상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표시 대상 부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서 도형 유형을 보여드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 방법이 아닌 분류를 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분류를 선택하시면 왼쪽에 바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잠재 고객이 현재 2군데고요. 위에 2군데로 표시된 것과 동일하죠. 유치 고객은 현재 2곳입니다. 유치 고객 2곳이죠. 이렇게 표시 대상 어떤 걸 선택하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표시 대상 부분이 기업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기업명으로 바뀌게 되면 텍스트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표현 방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표시 대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점, 다시 마지막 연락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연락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지를 저는 통계치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각 슬라이드의 의미를 숫자로 할 것인지, 각 슬라이드의 의미는 숫자 카운트입니다. 정렬 기준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하실지 낮은 것부터 높은 걸 하실 건지는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스타일 옵션 더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도형을 좀 작게 하실 건지 크게 하실 건지 매우 크게 하실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중앙에 보면 총 몇 개라는 합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표현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가 비활성화하시게 되면 아래에 이 색상별 어떤 부분으로 범례가 되는지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름과 값이 나오게 하시고 범례를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범례도 나오고 퍼센테이지만 따로 나오게 하실 거면 기본 설정을 건드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 예정 고객에 이번 주에 연락 예정해야 될 고객에 대해서는 표시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 정보 부분이죠.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이렇게 연락처가 없거나 이름이 없거나 또는 연락을 하면 되는 분들만 표시되도록 필터 기능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레이아웃, 제목 표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는 mpdb.고객연락처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리스트로 보여지게 했고요. 그리고 필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필터를 클릭을 하고
제가 우선 입력된 필터를 지워 보겠습니다. 필터 추가, 알림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지 않은 이라고 하면 필터 중에 메시지가 있는 것들만 모두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연락처가 없는 분은 연락처를 등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성함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등록하세요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김노션은 예를 들어 한번 클릭해 볼까요? 김노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연락해 보세요 라고 나오고, 우리가 연락 주기를 10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3일 기준으로 11월 2일이 지났기 때문에 연락을 해 보셔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왜 이름을 등록하세요, 연락처를 등록하세요 뜨냐면, 우선은 이름을 등록하세요 라고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성함이나 또는 연락처, 이메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메시지로 뜨게 해 놨고요. 이렇게 성함을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을 하면 메시지가 바뀌죠. 이름이 입력됐기 때문에 이름을 등록하세요 라는 부분은 더 이상 뜨지 않지만, 연락처와 가장 중요한 이메일 주소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연락처도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기는 기본적으로 14일로 해 놨는데요. 제가 이 14일을 조정을 하고 싶다 하면 숫자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10일로 해 볼게요. 하지만 위에 보면 제가 버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입력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 주기를 제가 5일로 해 볼게요. 기본 설정은 14일로 되어 있지만 연락 주기를 저는 이노션이라는 이분에게는 연락 주기를 5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이 24일이다 라고 가정을 해 봤었을 때 연락 방법을 저는 전화를 해 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도형이 뭐가 달라졌죠?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연락 방법이 없는 것들은 없다로 표시되지만 이렇게 수정이 되면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도형과 마지막 연락 방법들 등의 입력된 값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주요 연락 통계라고 하는 이 차트도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mpdb. 고객 연락처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와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의 차트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알림이라 하는 이 부분도 mpdb. 고객 연락처의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와서 정보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입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알림을 뜨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류가 공란이죠. 이노션이라는 이분이 우리가 현재 가망 고객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가망 고객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직 잠재 고객이다 하면 잠재 고객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분을 알게 된 경로가 지인 소개 하게 되면 최초 연락일에 따라서 이노션이라는 분과 관계한 기간이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입력하는 창을 이제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가 필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림입니다. 현재 연락처를 등록하세요 라고 떴네요. 김가망님, 우리가 연락처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우리가 이메일 주소도 이분을 놓쳤네요.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도 더 이상 뜨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해 보세요 라고 뜨는 메시지는 김노션님에게 마지막 연락일을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일이 오늘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지나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 들어가고요. 클릭을 해서 우리가 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일 기준으로 12월 2일에 연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락한 김노션님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연락 이력을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놨는데요. 우리가 김노션이라는 분이 이 주소지에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매번 이 주소지를 우리가 모바일에서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거나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매번 주소지를 복사해서 넣기 너무 번거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소지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이니까 자주 사용해 보시고요. 수식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제대로 안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입력하신 이 주소지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캘린더 부분입니다. 이 캘린더 부분은 앞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 고객관리 CRM 부분에서는 다음 연락일 부분에 색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 드렸어요. 색상으로 표현하다 보니 캘린더에 표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직관적이어서 좋지만 캘린더와 표현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식을 수정을 해서 캘린더에서 이렇게 설정 부분에 캘린더 표시 기준을 다음 연락일 기준으로 표시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락일 부분이 캘린더에 매월 보여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캘린더에서 배울 때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날짜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걸 종종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템플릿에서는 안 되실 겁니다.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원하시면 화살표 위아래를 조정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 화살표 부분에 연락 주기 일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캘린더 표시되는 날짜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고객관리 CRM 2.0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고요. 이번 템플릿에서는 필터링 기능, 그리고 도형 부분, 네이버 지도 보기가 추가된 수식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만의 고객관리 CRM을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비즈니스가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반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